지속 가능한 여행을 바라고 실천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뤄가는 더 제주 생태관광, 제주의 자연을 더 오롯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제주 생태관광을 안내해 주실 길라잡이, 오늘은 이성번 생태관광 해설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8월이 어느새 시작됐네요. 그러게요. 날씨 너무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네. 뭐 더워도 어쩔 수 있습니까? 아, 맞아요. 네. 모두가 함께 더운 거니까 네, 또 그렇죠. 함께 또 이겨내고 계시군요. 오늘 시원한 그린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아주 그린 시원해 보입니다. 네. 자, 보는 라디오도 열려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라고 6745번이 문자 주셨는데 저희 그 사무실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JRBS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저희 라디오 온에어 있거든요. 거기 창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PC 사용하실 수 있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희 앱은 아니지만 네, 그 민간 앱들 있더라고요. 전국에 FM을 들을 수 있는 앱. 거기에서 우리 JRBS 검색하고 들으실 수도 있고요. 6745번님 감사합니다. 관심 가주셔서. 자, 많이들 청취해 주시기 바랄게요. 또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오늘 8월 제가 예고해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세계자연유산 제대로 보기란 주제로 또 한라산을 오늘 첫 시간으로 소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한라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게 많네요. 한라산. 네, 그죠? 그렇죠. 누구나 관심 있고 네. 한 번씩은 뭐 다 갔다 왔을 텐데 네. 그냥 지나치는 부분들이 좀 꽤 있죠. 그렇죠. 근데 제 아시는 분은요, 제주 도민인데 아직 한라산 한 번도 안 가봤다는 분 계시더라고요. 진짜 놀랍게도. 네, 뭐 오, 그런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예, 예, 있을 겁니다. 하긴 생각해보니까 저도 뭐 부산에 살았어도 저희 뒷동산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라산은 뭐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요. 제대로 알면 더 잘 보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제주 세계 보물섬, 또 한라산 알아보죠. 자, 그러면은, 한라산, 우리 제주 중심이잖아요. 우리 제주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한라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먼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우리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한라산은 우리 제주 사람들의 자부심이죠. 네네. 그러니까 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든든함을 주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제주를 자랑이죠. 떠난 사람들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돌아가야 될 고향 같은 곳, 그렇게 느끼죠. 네. 그리고 한라산은 제주 어디 가나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마을을 제외하고. 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보는 한라산이 최고라고 얘기하죠. 아, 늘, 아니야, 우리 마을이 최고야. 아니야, 여기가 최고야. 다들 그러시는군요. 네. 그 말 속에 아마 그 한라산에 대한 자부심, 그렇게 아마 아하. 뭐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요. 그 한라산, 그러면 이제 해발 몇 미터, 우리 한강에서, 이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렇죠. 네. 다 아시겠지만, 해발 1950m죠. 네, 1950. 네. 뭐 지질적으로 보면 한 100여 차례 넘게 화산의 분출, 그리고 또 융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제주는 다 독특한 기후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영실 쪽으로 가면 뭐 병풍바위, 뭐 오백라한, 뭐 그리고 탐나 계곡, 요런, 그리고 이제 왕관릉 같은 아주 독특한 그 환경을 만들었죠. 네. 그리고 동쪽하고 서쪽은 이렇게 좀 완만합니다. 그리고 남북 사면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죠. 네. 그리고 서쪽에 한라산의 어떤 지질이 굉장히 비가 오면 빨리 이제 물이 빠져버리는 지질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서쪽 사면은 아주 평탄한 지형을 이뤄가지고 습지가 있습니다. 천백고지의 습지라든가 아니면은 수물뱅디의 습지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백록담 일대는 연평균이 한 3.7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한라솜달이 우리 그 에델바이스라고 알려져 있죠. 에델바이스. 그리고 뭐 시로미 같은 거. 네. 이건 그 아고사인데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그 서복이 불로초로 이 시로미 예, 그렇죠, 가져갔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죠. 예. 네. 그 백록담도 이 바위가 이 지질 성질이 하나가 아니고 서쪽에는 조면암, 동쪽에는 현무암총, 뭐 요렇게 서로 다른 지질 구조를 보여주죠. 그리고 외벽은 주상절리가 발달한 아주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기암절벽이라든지 이래서 뭐 지질학적으로 뭐 생태학적으로 네 우리 세계자연유산으로 우리 한라산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는 또 예전부터 전해 내려져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예, 한라산에서 내려온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뭐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그 중에 몇 개만 이렇게 뽑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먼저 이제 백록담이요. 백록담을 뺄 수는 없겠죠. 네. 백록담은 신사슴을 타고 신선이 논일던 곳이라 해서 백록담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소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다 해서 부학이죠. 한자로. 그렇네요. 소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정상우에서 이렇게 분화구를 내려볼 수 있는 봉우리다 해서 혈망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한강 이남에서 가장 높은 산정 호수죠. 백록담은. 네. 그 바닥이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한 70% 정도가 잠긴다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그 바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러니까 넓이는 한 6만 평이 좀 넘는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서쪽 등선이 가장 높고 맑은 날에는 남해안 섬까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백록담에서 화창한 날씨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1년에 한 40여일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늘 올라가셨던 분들이 제대로 못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백록담은 일찍 눈이 내리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빨리 찾아온다는 얘기죠. 내리기 그렇죠. 시작해서 늦기까지 봄까지 눈이 이제 쌓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 녹담만설이라고 하죠. 이게 네, 영주 네. 식경 중에 이렇게 6번째 제 6경으로 이제 뽑기도 했죠. 그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한라산을 다니다 보면 한 15년 전만 네. 하더라도 한라산의 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 옛말이 되어버렸지만은, 근데 최근에 1960년대 찍은 철쭉계 사진전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백록담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붉은 철쭉이 피고, 눈이 남아있고,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5월에도. 네, 그렇죠. 와, 그래요. 근데 이제 정말 기후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많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뭐, 한라산 조리 때도 너무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로 지형이 많이 바뀌어간다 얘기가 있던데, 네, 우리 환경에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라산 백록담, 그래요. 흰 사슴을 타고 신선이 논일던 곳이라고 하는 곳. 저도 사실 백록담까지는 아직 못 가봤어요. 네, 그쵸. 논할 수가 없겠죠. 네, 윗세오름까지밖에 못 가봤는데, 진짜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제주도 살아도 한라산 한번 못 가봤다는 분들 많다고 했더니, 8540님께서 주디, 서울에 사는 사람도 63빌딩, 남산타워, 유람선 안 타본 사람 많아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네, 관광객들이 더 많이 가보죠. 네, 이번 기회에 우리 도민들 함께 가보자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라산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아주 신령스러운 곳이죠. 영실. 그리고 예. 선작지밭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이야기. 영실 코스가 아마 탐방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겁니다, 아마. 예. 네. 비록 이곳으로 백록담만은 올 수는 없죠. 윗세오름까지만. 이제 맞아요. 갈 저도 수가 여기로 갔어요. 네. 이제는 서쪽 어딥니까, 돈내 코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네. 백록담 아래 남벽 코스까지, 이렇게, 갈 수 코스가 있다. 아니죠. 남벽 분기점이라고 하죠. 네, 네. 거기까지는 아마 갈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영실 하면은 이제 가을 남풍이 오, 최고죠. 최고죠. 예, 최고.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눈얼음으로 봐도 한 100m 넘게 바위로, 병풍바위가 있죠. 병풍바위, 네. 병풍 같은 바위. 그리고 그 병풍바위 위에는 불쑥불쑥 솟아있는 한 500여 개의 돌기둥이 있습니다. 이 영실의 모습이 석가열애, 그러니까 부처님이죠. 불제자에게 설법하던 곳이 영산이라고 하네요. 네. 그 영산과 비슷하다 해서 영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암괴석은 나한을 닮았다고 해서 500나한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제주의 개벽신화인 설문대 할망하고 500나한은 관련이 있죠. 이런 전설이 녹아 있기도 하죠. 네. 어쨌든 영실이라는 이름이 풀이하면은 신령영자에다가 스러운 집실이니까 집. 네. 신령스러운 집인데 네. 기암괴석이나 아니면 병풍바위 이렇게 아주 신비로운 풍광 이런 데서 온 게 아닌가 생각이 정말 듭니다. 신비롭죠. 보고만 있어도 네, 절로 이 500 장군들 우리 설문달망의 자식들이잖아요. 네. 그 전설이 묻어 있는 곳이죠. 자, 그리고 또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선작지왓. 네. 예, 선작지 와서 천상의 화원이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영실 코스로 쭉 올라가서 구상난 모습을 딱 벗어나면 앞에 백록담이
쫙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이거 윗세오름이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그 뭡니까 저기 방아오름 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이에 그 넓은 초원지대 아. 여기가 선작지와입니다. 선작지와. 예. 선작지와 앞에 선자는 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위 무더기가 솟아있는 밭,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선작지와의 특징은 아주 작은 풀꽃들로 이제 그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죠. 네. 그 4월 말쯤부터 이 선작지와의 봄은 시작이 되는데요. 봄에 피는 꽃들이 이제 설행초, 그리고 흰그늘용담, 바이미나리 아제비가 피죠. 그쪽에. 그리고 5월로 들어서면 털진달래가 피고 한 6월 첫 번째 주까지 그 산철주까지 이렇게 네. 쭉 피는데 하여튼 그 5월에서 한 6월까지는 우리 들꽃돌리나 해가지고 산작지와는 천상의 화원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또 이어서 백리향, 구름떡쑥, 그다음에 내기순풀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꽃이 피고요. 그리고 8월 말이면 우리 아래하고는 저지대하고는 달리 8월 말이면 한라산이 이미 가을이죠. 그래서 이제 가을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구름채꽃, 뭐 한라꽃장포, 아니면 그 물매화 이런 것들이 피어납니다. 네. 이 선작좌서에 보면 그 노루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반객들이 한 번은 딱 들려서 이렇게 물 한 번 마시는 곳인데요. 이 노루샘이라는 샘이 그 선작좌를 천상의 환으로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식물들이 이제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동물도 이쪽에 굉장히 많이 살아가는데 특히 노루, 그러니까 이 어두워갈 때 그 저녁 햇살 배경으로 이 노루를 띄우는 모습은 자유장관이죠. 그게 아마 네. 우리 노루샘이 있어서 네, 천상의 네. 화원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거기에만 가면 내가 약간 무릉도원에 와 있는 듯한 예. 내가 신선이 부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한라산이 이런 곳에 이런 화원이 초원이 있을 줄이야. 네, 신비스럽습니다. 네. 자, 8월 말이면 이미 한라산은 가을꽃으로 또 장관이라고 하니까 계획하시는 분들 함께 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라산 남쪽으로 가면 또 탐라 계곡이 있네요. 예. 네. 그 탐라계곡은 이렇게 좀 등반할 때 이렇게 쉽지 않은 곳이어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찾는 곳은 아닙니다. 왜요? 왜 쉽지 않아요? 이게 좀 찾기가? 이렇게 경사가 좀 있고 해서 가파르군요. 정상을 오를 수 있는 코스이긴 한데 네. 보통 이제 성파나 코스로 올라서 뭡니까 탐라 그러니까 관음사 코스죠. 탐라계곡을 끼고 이렇게 네네. 내려오는 관음사 코스로 내려오죠. 근데 그 내려오다 보면 뭐 장구목, 왕관릉, 용진각, 삼각봉 뭐 이런 곳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다 탐라계곡을 이제 만든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요. 좀 초신자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아마 이쪽에 가셔서 그 장관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네. 예, 그 장구목은 그 백록담 서북 쪽에 있는 산등성이죠. 동쪽으로 보면 탐라계곡, 서쪽으로 보면 어리먹계곡이 위쪽에 위치합니다. 네. 그 수직으로 계곡을 향해 내려온 바위지대가 그 장구 모형을 닮아가지고 장구목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바위지대가 장구 모양을 덩터쿵 장구, 네, 네. 닮아서 장구목이군요. 네. 이 모습은 이제 용진각 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탐라계곡 계곡에서 굉장히 높은 전력이죠. 네. 근데 이제 반대 방향인 윗세오름 쪽에서 보면은 아주 조그마한 산처럼 보입니다. 작게 보이고, 예. 보는 각도에 따라서요. 네, 그렇죠. 장구목. 그리고 왕관릉은요? 예, 왕관릉은 장구목 바로 동쪽, 그러니까 탐라계곡 골짜기를 건너면 이제 왕관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왕관릉인데, 한라산에 아주 절경 중에 하나를 꼽힙니다. 뭡니까, 가을 단풍이 굉장히 또 아름다운 곳이죠. 그 왕관릉의 옛이름은 연디돌로, 연디는 연대를 칭한다고 하네요. 이 제주 방언이죠. 연디돌 하는 거는. 근데 네. 실제 여기에 이제 연대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왕관릉은 이제 용진각, 그러니까 용진각을 바로 오르면 있는데, 왕관릉을 올 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등반하는 사람들이 왕관릉을 딱 오르면 이제 물어보는 게 백록담이 얼마나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꼭 물어보는 코스군요. 그렇지. 거기서는 얼마 안 되는 거군요, 백록담까지. 거기서도 아마 1시간 반은 걸릴 겁니다. 세상에, 거기서도 1시간 반 더 올라가야 돼요. 네. 와. 어쨌든 한라산에 다 왔다는 기준점이 되죠, 왕관릉이. 그래도 예. 조금만 더 예, 견뎌내라, 라는 곳이 되는군요. 네. 가을 단풍이 아주 유명하다는 거, 용진각, 단연 읍대,
느낌. 네. 용진각도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왕관릉까지 설명해 주셨군요. 예, 왕관릉 네. 바로 내려오면 네. 용진각이죠. 아. 백록담, 장구목 그리고 왕관릉 사이에 골짜기. 예, 그러니까 탐나그국의 발원지죠, 용진각이. 그러니까 용진각이라는 말은 개미목, 그 아래쪽에 더 아래 오면 개미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개미목을 넘어온 용이 이곳에 자리 잡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왕관릉과 함께 이쪽 이 탐나곡에서는 가을 단풍이 굉장히 유명한 데죠. 한 10여 년,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용진각이 대피소가 있었죠. 근데 2007년에 그 태풍, 그 나리가 오면서 밀실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쪽에 그 계곡을 가로질러가지고 아치형 다리가 만들어졌죠. 아치형 다리가 만들어져 있군요. 네. 그리고 삼각봉은요? 삼각봉은 이제 바로 용진각 북쪽에 있는 봉우리죠. 관음사 탐방로로 이제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개미 등의 소나무 지대를 벗어나면 마주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백록담에서 보면은 장구목의 그 연장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개미목 쪽으로 이제 오르는 사람들은 정확히 삼각골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용진각 대피소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네. 예전에 어떤 삼각봉의 조망을 조금 가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찌됐든 오늘 저희가 8월 첫 시간으로 생태관과 다음 달에 이제 세계자연유산 축전이 제주에서 열려요. 네. 그래서 세계자연유산을 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으로 오늘 첫 시간, 네, 한라산, 우리 제주인의 자랑, 자부심과 애정이 녹아있는 한라산과 함께 이야기 좀 떠나봤고요. 사실 시간이 더 많아서 여러 가지 그 한라산과 관련돼서 이제 동식물이라든지 그런 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도 좀 깊은 곳들이잖아요. 예. 그래도 조금 하나씩만 더 짚어주신다면 한라산에 독특한 동물상들이 많거든요. 어떤 대표적인 동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서 드릴 네. 수는 없고 네. 제주도가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고립된 섬이다 보니까 그 제주도만이 갖는 아주 독특한 동식물상을 보여주죠. 네. 보통 이제 동물에 보면은 이제 제주, 휘파람새, 제주자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원종에서는 약간 좀 변형되긴 하는데 이 섬이다 보니까 아주 이제 하나의 이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의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동물들이 나타나고요. 네. 식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 4,500종이 그 식물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제주도에 한 2,000여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당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있는 것이죠. 분포하고 있는 곳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그 생태계 보고. 그렇죠. 예, 생태계 보고인 셈이죠. 그리고 한라산은 역사의 산중인이나 다름없죠. 역사적인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한라산, 아까 선작좌 얘기했습니다만은 선작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주변은 이제 박목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말을나 소를 이렇게 풀어놨었죠. 그런데 요거는, 1970년대 말만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라산이 국립공원이 되면서 네, 지정되면서 없어졌죠. 그리고 바로 어리목 바로 옆에 보면 어승생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 꼭대기에 보면은 일본군 토치카가 있는데 여기가 일제 강점기 말에 총사령부가 있었던 곳이죠. 올라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백록담을 들어가지 못해서 못 보는데, 백록담 북쪽 능선에 보면 한라산 개방 평화 기념비라고 우리가 4.3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념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4.3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죠. 그러니까 이 4.3하고 한라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라산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고 또 아픈 역사의 현장이 또 한라산입니다. 우리 제주도민에게 많은 기쁨과 즐거움도 주고 많은 또 여러 가지 먹을거리라든지 즐거움도 좋지만 또 아픔까지도 간직하게 하는 또 그것도 다 보듬어 줬던 곳이 또 한라산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자, 이 한라산과 관련된 이야기, 네, 오늘 정말 두세 시간 해도 부족할 만큼 아주 다양한 곳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한라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오르게 되신다면 이 점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더 뜻깊은 시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성관 생태관광 해설사와 함께 한라산 한번 백록담 올라갔다 온 느낌이네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